N5 그러니까 M1 칩에서부터 N3로 올 때 퍼포먼스가 10에서 15% 향상되죠. 근데 M1에서 M2로 넘어올 때는 퍼포먼스가 7% 향상이 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달공학 에러입니다. M3에 대한 소식이 들려와서 한번 컨텐츠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M3 긱벤치 점수가 유출됐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맥스테크라고 유튜브 채널 아시죠? 거기서 나온 결과인데 좀 믿기 힘든 점수가 나왔거든요. 어마어마한 성능을 내는 점수가 나왔는데 차세대 맥북 에어에 탑재될 거로 보이는 M3의 성능에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TSMC의 3나노 공정 관련한 성능까지 해서 이거에 과연 믿을 수 있는 수치인가 하는 거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바로 이분입니다. 바딤 유어예브라고 읽어야 되나? 어떻게 읽어야지? 애플 M3 칩의 퍼포먼스 에스티메이션이 나왔다. 긱벤치 6로 평가를 했고요. 싱글코어와 멀티코어가 저점수입니다. 이게 상대 비교를 해야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잡히시겠죠. 요약하자면 바로 요겁니다. M3 칩이 M2 Max와 비교해봤을 때 멀티코어 점수는 6% 조금 아래지만 싱글코어 점수가 24%나 증가했다. 물론 M2 Max가 이제 코어를 여러 개 더 때려 박은 버전이니까 싱글코어 기준으로는 먼저 더 개선되는 게 맞겠죠. 사실 놀라운 거는 싱글코어가 24%만큼 증가한 것도 놀랍지만 M3는 M2와 비교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시 복귀를 해보면은 M2가 있고 M2 프로가 있고 M2 맥스가 있죠. 그렇게 코어수를 막 빵빵하게 넣어가면서 증대를 시켜왔는데 요게 M3 프로와 맥스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M3 칩 하나만으로 M2 맥스와 비견할 정도의 성능을 보인다라는 거죠. 멀티코어에서 6%밖에 안 떨어지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M3를 M2 프로와도 비교를 해보았는데 10코어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뭐 싱글코어는 비슷하게 24% 증가한 거죠. 코어 자체가 증가를 했으니까. 그리고 멀티코어는 프로보다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되겠죠. 사실 최근에 M2 기반의 맥북 에어라든가 맥북 프로 이러한 제품들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사실 저는 이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했거든요. 새로 출시될 M3 칩의 성능이 워낙 높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M2 기반에 있는 것들을 싹 다 갈아엎어버리는 자기 제품이 서로 뱃살 깎아먹기를 하는 그래서 이제 일찍이 싸게 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됐습니다. 물론 이 긱벤치 결과가 맞다라는 가정에서요. 그러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 긱벤치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걸 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긱벤치 사이트에 있는 긱벤치 6 점수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긱벤치 사이트에 가보시면 이렇게 맥 벤치마크들이 쭉 있죠. M2 Max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 싱글코어 기준으로 또 멀티코어로 가면은 그래도 M1 울트라 이게 제일 짱짱한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뭐 20코어나 때려 박았으니 할 말 없죠. 여기에 나중에 M3도 코어를 여러 개 박아 넣으면은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엑셀로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는데 저는 이 긱벤치 사이트에 있는 점수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 계산량 자체가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합니다. 일단 싱글코어 기준으로 보면은 3472점이라고 했거든요. 이 M3는 N3라는 TSMC 3나노의 첫 세대 공정을 사용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공정과 같이 봐야 됩니다. 일단 그 공정 얘기를 나중에 드릴게요. 점수로 기준으로 보면은 전부 다 2300에서 2700대 N5 공정, 5나노 공정과 5나노 퍼포먼스 공정 이렇게 두 가지 다 한다 하더라도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개선량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멀티코어 점수를 보시면요. 이 M3 코어를 기준으로 봤을 때에 기본적으로 M1, M2 이런 것들은 다 이겨내는 점수고요. 주목할 부분이 바로 이거죠. M2 프로와 M2 맥스의 스코어에 거의 유사한 정도로 나오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을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M2 맥북 에어를 사긴 했지만 M2에서 성능 향상이 그렇게 비약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M2가 등장했을 때에 M1 맥스와 비교를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멀티코어 기준으로 예를 들어 M2가 등장했을 때 M2의 스코어가 9574점, 9500점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응되는 M1 프로와 M1 맥스 모두 다 이제 맥북 프로 기준으로 스코어를 매겼는데 이 점수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잖아요. 12000점입니다. 게다가 M2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죠. 클락을 올렸습니다. 3.5GHz. 전부 다 3.2GHz로 하고 있는데 그 3.5GHz 클락까지 올렸는데도 M1 프로와 M1 맥스에 비견했을 때 M2의 성능은 그렇게 못 미치는 정도였죠. 근데 만약에 이 M3 긱벤치 유출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M3 클락을 얼마나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M3가 13600점이죠. 근데 그 값이 M2 프로와 M2 맥스의 스코어와 거의 따라잡을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거니까 이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TSMC의 NOP 공정까지 오면서 M2 맥스 같은 경우에도 클락을 훨씬 더 올려서 이렇게 늘리는 방향이었는데 M3가 클락을 올리든 아키텍처를 변경을 했든 점수를 많이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유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개연성이 있느냐를 살펴보려면은 우리는 이제 TSMC 3나노 공정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기 TSMC의 공정 로드맵을 본 것인데요. 이미 2018년도부터 출시했던 N7 공정 그리고 N6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M1이 이 N5 공정으로 만들어졌죠. 5나노 공정 1세대 그리고 N5P로 넘어온 게 M2 공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M3가 제조될 공정이 바로 N3로 보이죠. 사실 여기에 대한 내막을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원래 N3 공정이 2022년도 하반기 그렇게 양산을 합니다라고
선언한 다음에 제일 처음으로 이 물량을 모두 다 가져간 게 애플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M3 칩을 이제 생산을 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애플이 가져갔습니다. 3나노 첫 공정을 애플이 생산하니까 그게 M3 칩이든 아니면 A17 바이오닉 칩이든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게 되겠죠. 그 후속으로 엔비디아라든가 퀄컴 등은 N3E 공정을 사용한다고 하거든요. N3E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에 양산이 시작된다라고 하니까 일단 TSMC의 3나노 공정의 이제 지연에 따라서 애플이 먼저 이걸 가져간 것으로 보입니다. TSMC 입장에서도 좋겠죠. 애플같이 이제 칩을 많이 양산할 수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공정에 대한 수율도 많이 올릴 수 있고 최적화를 좀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재밌는 건 바로 이 N3와 N3E가 상당히 다른 공정으로 만들어졌다는 건데요. TSMC의 기술 심포지엄 발표에 따르면은 대부분 N3E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게 N3와 N3E는 상당히 다른 공정이다. 아예 다른 이제 트랙으로 간다라고 봐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N3E를 상당히 다른 설계로 가져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퍼포먼스와 파워에 대해서의 개선량도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요 M5라는 공정, 요게 지금 M1 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N5P가 M2 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N3로 이렇게 넘어온 게 되었는데요. N5, 그러니까 M1 칩에서부터 N3로 올 때 퍼포먼스가 10에서 15% 향상되죠. 근데 M1에서 M2로 넘어올 때는 퍼포먼스가 7% 향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M5, M1 기준으로는 N3가 이제 퍼포먼스가 2배 이상 향상이 된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긱벤치 점수를 그대로 환산해서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M1에서 M2로 갈 때의 향상, 15% 향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M1에서 M3로 갈 때 43%나 향상이 있습니다. 싱글코어 자체에 대한 향상보다는 이 아키텍처적인 측면에서의 향상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원래 M1에서 P코어와 E코어를 파이어스톰과 아이스스톰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M2로 넘어오면서 블리자드와 애벌렌치 코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발전되어다가 M3에는 새로운 코어를 가져오게 될 텐데, 긱벤치에 유출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이 싱글코어 자체에 대해서 개선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보니까 여기에서부터 아키텍처적인 측면까지 싹 당겨와가지고 증가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TSMC 5나노 공정에서 3나노 공정으로 올 때 약 10에서 15%의 성능 향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N5 공정에서 N5P로 올 때 성능이 약 7% 향상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SMC 노드 상에서의 개선이 7%라고 봤을 때에 10%대의 향상이 있다라고 보면은 N5 공정에서 N3로 올 때는 10에서 15%의 공정 향상이 있다고 하니까 실제 긱벤치 점수로도 이렇게 20%의 향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유출이 이제 그냥 거짓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싱글코어에서 쫙 향상을 한 다음에 아키텍처적인 향상을 하면은 이렇게 M3가 무려 M2 프로와 맥스에 비교될 정도의 멀티코어 성능을 낼 수도 있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더군다나 애플 입장에서는 반가운 게 5나노 칩용 웨이퍼 가격이 웨이퍼당 16,000달러거든요. 근데 3나노 칩용 웨이퍼 가격이 20,000달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의 20% 증가를 한 게 되겠는데, TSMC 발표나 아티클들을 살펴보면은 이 수율이 거의 80%까지 올렸다고 해요. 웨이퍼 자체를 이제 고객이 다 사가는 거기 때문에 수율 자체가 높아져야지만이 애플 입장에서는 좋겠죠. 그래서 웨이퍼 가격이 20% 향상이 됐고 수율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러면 또 아이폰이나 아니면 맥북 에어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다, 이러한 우려가 있는데, 물론 좀 상승을 할 여지는 있습니다. TSMC가 가격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런데 수율도 굉장히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 건데, N3E 공정이잖아요. 이 N3E 공정이 N3 공정보다 퍼포먼스가 더 향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완전히 다른 노드로서 개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퀄컴이라든가 엔비디아, AMD 이런 데에서도 고려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개선된 것을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시기가 좀 더 뒤에 늦어지죠. 일단 맥북 에어, 15인치 맥북 에어 소식도 들려고 하는데, M3 칩을 넣으려고 하면은 먼저 이 앞단에 있는 N3 공정을 이용해서 생산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M2 칩을 탑재한 맥북 에어라든가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이 가격을 굉장히 싸게 팔고 있잖아요. 사실대로 M3에 대한 성능이 너무너무 우수하다 보면은 M2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줄어들 거기 때문에 일단 팔 수 있는 만큼 다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티고 계시던 분들 조금만 더 버티시면서 M3 칩에 대한 실질적인 벤치마크 결과를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애플이 자체 설계해서 성능 향상하는 것도 맞고, 아무래도 TSMC의 이 성능 향상, 공정 향상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향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플이 M2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내고 A16 바이오닉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못 미친 것이 바로 이 공정에서의 향상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TSMC 3나노 공정에 힘입어서 애플이 얼마나 성능 향상을 할 수 있을지 너무나도 기대되는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